월 1000 벌고 월 억 번다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근데 32살인 저는 억도 없고 인맥도 없습니다. 솔직하게 저뿐만이 아니라 제 주변 지인들도 그런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사기꾼들 같았어요. 근데 그런 젊은 부자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한 가지가 있었어요. 유튜브. 뻔한 소리 또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저 역시도 곧 말씀드릴 이 한 가지를 알게 된 순간부터 그런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퇴사하고 시작한 유튜브로 직장인 시급의 10배 넘는 강연까지 할 수 있게 됐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한 가지 비밀은 바로 유튜브 조회수는 내 이력서를 본 사람의 수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근데 이걸 아는 순간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바뀌게 됩니다. 바로 콘텐츠를 올리려는 목적은 조회수 수익이나 구독자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내 경험이 들어있는 콘텐츠의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나를 아는 사람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인싸라고 해도 카카오톡에 친구가 1000명이 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사실. 근데 내 조회수가 1000회가 되고 2000회가 되고 3000회가 된다라는 거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이 몇 배로 늘어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 중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고, 그렇게 되면 나를 원하는 사람이 2배, 3배로 많아지니까 당연히 결국에 내 가치는 올라가게 될 거예요.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떡상을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의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건 유튜브를 통한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근데 딱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 알겠는데 유튜브 어렵잖아, 나 못해. 그래서 풉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회수 10회부터 50만 회가 나올 때까지 혼자서 1300개 정도의 컨텐츠를 만들어 왔어요. 그 과정에서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했고 몸값을 어떻게 올렸는지 구체적인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하셔야 돼요. 컨텐츠, 사실 뭘 만들어야 될지 모르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막 만들다 보니까 결국에 11개월 동안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알게 됐습니다. 컨텐츠는 팔려야 한다. 만약 커밍순 채널에서 오늘 일기 쓰는 것처럼 뭐 했고 뭐 먹었고 이런 거를 그냥 단순하게 올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보실 건가요? 100%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1년 6개월 동안 제가 컨텐츠를 업로드했다고 하더라도 구독자가 1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그렇다면 소재는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지금 시점에 내 주제에서 어떤 소재가 유행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만약에 영화 채널이다. 그렇다면 최근에 개봉한 영화나 곧 오픈할 영화에 대해서 내가 다룰 수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으니까. 운동 채널이라고 한다면 이제 봄이고 여름이잖아요. 옷이 얇아지다 보니까 다이어트나 복근이나 뭐 이런 쪽으로 더 많은 니즈들이 생겨날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걸 컨텐츠로 만들어야지 내가 좋아하는, 내가 궁금한 걸 컨텐츠로 만들면 아무도 안 보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좋아하는 걸 사람들도 좋아할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 주제에서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하게 리서치해서 트렌드 소재로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는 컨텐츠에 카피캣밖에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는 97% 이상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내가 이 주제에서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똑같은 주제, 똑같은 소재 컨텐츠는 넘쳐나요. 수백, 수천 개가 됩니다. 근데 그럴수록 편집을 화려하게 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내가 이 주제에서 어떤 경험이 있고, 그래서 내 컨텐츠를 보는 사람한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정성이었어요. 이게 사실 나 빨리 컨텐츠 만들고 조회수 늘려서 빨리 떡상해야 되는데 갑자기 뭐 진정성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뜬구름 잡는 소리 같잖아요. 흔한 말로 그냥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육볶음이랑 어려웠던 시절에 할머니가 해주셨던 손맛을 잊지 못해서 연구하고 연구하다가 탄생한 제육볶음. 퀄리티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관심이 가는 것과 다시 먹고 싶은 거는 아마 후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주제, 똑같은 소재라고 하더라도 그 브랜드에서 진정성을 느꼈으니까요. 나는 특별한 경험이 없는데 해도 괜찮아요. 아무리 사소한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제와 관련된 각자의 경험이랑 각자의 감정들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차별화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커밍순 채널에서는 퇴사를 주제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는 과정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과거의 경험을 생각해보면 저는 취업하기 전에 유튜브를 했었어요. 그렇게 팬미팅도 하고 행사도 하고 광고도 하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정말 만족스럽게 살았거든요. 근데 입사를 하고 나니까 내가 순식간에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평범한 사람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게 퍼스널 브랜딩이었던 거고요. 그렇게 저는 이 주제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방향성과 메시지가 분명했던 거죠. 사실 얼마나 퇴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고 퍼스널 브랜딩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렇게 방향성 있게 컨텐츠에서 계속해서 말을 해나가다 보니까 이거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한 분씩 모이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건지가 명확해진 다음에 트렌드 소재와 합쳐졌을 때 내 컨텐츠는 비로소 나만의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상품은 잘 팔릴까요?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게요. 잘 팔리는 상품의 특징이 뭘까요? 포장지부터 뜯고 싶게 생겼습니다. 저는 애플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런 박스를 선물로 받았다라고 했을 때 성의가 있게 느껴지지는 않잖아요. 이 안에 아무리 맥북이 있고 아이패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박스만 보고서는 뜯고 싶은 마음은 그렇게까지 들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박스를 선물로 받는다? 못 참죠. 이 포장지가 유튜브에선 썸네일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올렸던 1년 5개월 동안 유튜브로 벌었던 수익 오픈 영상인데 조회수가 10만 이상 나왔죠. 근데 썸네일을 이렇게 올렸다라고 하더라도 조회수가 10만 이상 나왔을까요? 아무리 내용이 좋고 인사이트가 좋았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소재도 그렇고 썸네일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반응도가 높았던 콘텐츠를 리서치를 해야 돼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 리서치가 너무나도 중요하더라고요. 나를 믿기보단 시장에서의 반응, 데이터를 믿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분석해서 내 컨텐츠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내 컨텐츠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팔리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퍼져나갈 거예요. 일관된 방향성으로 콘텐츠를 만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한테 DM이나 뭐 댓글이나 이메일로 어떠한 요청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만약에 운동 콘텐츠를 하고 있다면 혼자서 운동 못하겠어요. PT는 따로 안 하시나요? 아니면 쓰고 있는 운동기구가 별론 것 같은데 지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요청을 무시합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거는 그걸 통해서 우리는 수익화를 할 수 있다는 말인 거죠. 대기업에서 수요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몇 천만 원을 투자하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 없이 그런 반복적인 고민과 요청을 상품으로 만들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퍼스널 브랜딩 유튜버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고민이나 문의들이 오기 시작을 했던 거고 저는 그 반복적인 질문이나 요청들을 상품으로 만들었을 뿐인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망설입니다. 내가 수익화를 해도 될까?에 대해서요. 사실 저도 첫 수익화를 할 때는 상당히 좀 망설여지더라고요. 갑자기 나를 좀 안 좋게 보지 않을까라는 막 그런 별별 걱정들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잘 나가는 다른 사업가분이랑 술 한잔 할 때가 있었는데 그분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쏘님 근데 수익화 안 할 거면 유튜브랑 인스타 왜 하세요? 그때 명치를 맞고 제가 깨달았던 건 내가 수익화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받는 금액 이상으로 가치를 줄 수 있는가, 그 이상의 가치를 주기 위해서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됐던 거지 단순하게 수익화를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받는 금액보다 내가 줄 수 있는 가치가 낮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사실 팔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실력을 더 키워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이상의 가치를 계속해서 주고 내가 바이럴 되게 되면은 선순환이 되고 지속 가능함이 생기더라고요.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런 입소문이나 후기를 보고 결국에 세미나나 강연에 제안이 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직장인 시급의 10배 세미나도 그렇게 제안이 왔던 거고요. 컨텐츠에만 올인한 지 1년 7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나를 퍼뜨리기 위해서 컨텐츠라는 상품을 만들었고요. 그 상품이 잘 팔리게 만들기 위해서 트렌드를 파악했고 그 안에 내 경험과 인사이트를 담아냈어요. 그랬더니 이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정말 다양한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채널이 몇십만, 몇백만 되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큰 채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용기를 갖고 저질러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솔직히 어렵고요. 쉽지 않고요. 운의 영역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렵고 힘들다는 말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희소성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 희소성이 있다라는 말은 내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렇게 확실한데 이게 어렵다고 쉽지 않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건 내 손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챗 GPT니 AI니 내가 대체될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 속에 살고 있는 지금에 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라는 걸 온몸으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컨텐츠로 저를 퍼뜨려 나가면서 커밍손을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어 나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한 가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많은 요청들이 있었던 유튜브로 퍼스널 브랜딩하는 노하우가 담긴 전자책이 4월 14일에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유튜브 퍼스널 브랜딩 노하우의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12월 정도부터 썼고요. 4, 5개월 정도 정말 갈아 넣었던 거죠.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컨텐츠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결국 그렇게 내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이 커밍손